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3박 5일의 뉴욕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문장열 국방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이 그야말로 숨 돌릴 틈도 없이 뉴욕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좀 문 대통령의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정상회담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협조 그리고 비핵화에 관한 여러 가지 진전, 구체적인 진전이 필요한데 네. 이제 그것에 실제 물꼬를 트는 그런 일을 이제 미국 방문 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깨가 무거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가시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대감과 자신감.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남북 간의 관계 발전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이제 비핵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일단 군사적 긴장 완화는 그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 남북 간에는 전쟁을 하지 말자. 무력 도발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은 확고하게 우리가 큰 진전을 보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건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발전은 비핵화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이제 남북 평양 9월 그 공동 선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전을 일단 보았기 때문에 예. 그걸 디딤돌로 해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라든지 그런 또 한미 정상회담 이벤트에서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또 혹시 또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좀 디테일을 좀 더 설명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걱정하면서 가는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물론 이제 역사적인 책무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임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긴 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북미 간의 대화 재개 그리고 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장관도 물밑 대화가 있는 것 같은 뭔가 뉘앙스의 발언도 했고요. 무엇보다 궁금한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친서 내용이 뭘까 이 부분이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남북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미 그 친서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에 아마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 북한이 취해야 할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9월 평양 선언에서는 이제 두 가지 얘기만 나왔지만은 사실 그것이 발표된 바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트로 바로 했죠. 이제 핵 사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근데 핵 사찰은 9월 평양 선언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처음에는 저는 단순한 실수, 너무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거에 대한 약간의 그 교감이 서로 소통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요. 핵사찰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건 강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프레스센터에서 언급했던 이 김 위원장의 어떤 비공개 메시지도 좀 그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북미 간의 핵 관련해서 이 교착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 의지가 충분히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충분하고 명확하게 나타내느냐 하면 일단 초기에 비핵화가 시작될 때는 우리가 어떠한 핵무기와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의 계획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조치를 한 것을 가서 이제 검증하고 거기는 사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지금 사실상 일방적으로 핵 시험장 폐쇄했고 그다음에 동창리 발사대 일부 그 시설들 폐기했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비록 뭐 미군 유해를 55구나 송환을 했고 그런 조치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비핵화에 관한 한
구체적인 조치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고 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약간의 진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9.19 평양선언 보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영변 핵시설이나 그런 내용도 미국의 상응 조치가 전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을 좀 미국이 그렇다면 뭔가 비공개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동창리의 핵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참관하에서 그냥 하겠다고 그래서 조건이 네.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이 미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직접 공격하는 경우에요. 예. 직접 공격하려면 ICBM에다가 핵무기를 장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ICBM 자체를 이제 더 이상 시험을 하지 않겠다. 발사대를 폐기한다. 물론 이동식 발사대가 있기는 예.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상징적인 조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실을 수 있는 핵 무기를 더 이상 이제 시험도 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서 폐기를 했잖아요. 시험장 폐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 굉장히 방대한 시설이에요. 100개 이상의 시설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에 그리고 네. 오랫동안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핵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예. 거기 새로운 시설도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우라늄 농축 같은 시설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폐기를 하고 사찰과 검증을 받는다. 그건 그냥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북한도 어느 정도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취해 줄 때에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게다가 그게 6.12 북미 정상회담의 정신이에요.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북미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화체제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해서 마지막 세 번째에 이제 비핵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개선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비핵화는 물론 필수적이지만은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관계 개선을 향한 미국의 조치가 있어야만 된다는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뭐 어찌됐든 이제 내일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맞춰서 남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을 좀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실무적인 조율을 잘 하고 네. 물론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럼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트럼프가 평양에 가서 쫙 해결을 하고 그리고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셋이 만나가지고 종전선언을 한다.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시나리오는 뭐 이번 기회에 김 위원장이 오히려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서 한번 백악관에서 그 모임이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그러면 남북미가 어떤 기회에 판문점에서 모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모여가지고 또는 서울에 모여가지고 뭐 이건 이제 실무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하는 것도 따져봐야겠고 여러 가지 그 정상들의 스케줄도 따져봐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진전이 실질적으로 있느냐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계를 향해서 공포할 수 있는 그런 게 내용이 갖춰지느냐 뭐 이거겠죠.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3박 5일간의 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한미 정상회담이고요. 그 다음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있는데 이 북한과 만나고 온 내용들을 좀 전 세계에 잘 설명한다는 점에서 또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일각에서는 북한이 과연 정말로 비핵화할 것이냐 그럴 의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뭔가 행동을 시간에 맞춰가지고 보여줄 것이냐 가능하면 단기간 내에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서 얘기를 했고 또 실제 평양 선언에서 나왔다시피 이거 확고하다. 다만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 실무적인 논의가 많이 뒤따라야 되고 그다음 비핵화 과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시설, 장비, 무기, 물질도 여러 가지가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은 이미 남과 북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에 해당할 정도의 그런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합의를 했고 이제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은 예. 충분히 비핵화가 가능하고 세계는 핵이 없는 그런 세계를 향해서 한 발짝 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것으로서 이 세계에 이걸 좀 알리고 홍보하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세계인의 협조를 구하는 거죠. 예. 지지를. 뭐 대북 제재 해제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대북 제재 해제는 이 굉장히 지금 복잡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루뭉실하게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비핵화 이전엔 해제 된다. 없다. 없다. 제재는 안 아예 된다.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보면은 해제를 더 제재를 더 강화하는 조치도 취하기도 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미국의 비핵화는 뭐냐? 미국의 비핵화는 CVID 이고 또 FFVD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자, 이게 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 걸릴지 몰라요. 10년, 뭐 해커 박사 같은 경우는 뭐 14년을 제시했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그거 다 끝난 다음에야 제재를 해제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제 생각에는 일단 미국의 실무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싱크탱크도. 그러나 실제로 비핵화 논의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잘 진행이 되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장 곤란하게 되는 게 우리나라죠. 저희죠. 예. 예, 우리나라하고 또 북한이고. 예. 근데 동맹국을 그렇게 곤란하게 미국이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자기의 이익이 달려 있으면은 못할 게 없겠지만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제재의 해제 문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것을 암시하는 연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예. 문구를 어떻게 일단 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장열 국방대학교 교수와 문재인 대통령의 3박 5일간의 뉴욕 순방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